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모시고 신재생 에너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진짜 테마 중심의 발빠른 장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 여러분들 쫓아가기도 힘들고 쫓아가려고 보면 이미 주가 올라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거 한 말씀만 조언해 주신다면. 길목 지키기를 하셔야죠. 길목 지키기. 그러니까 비교적 안 오른 종목들 중에서 올해 내년 이제 펀더멘탈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포트를 구성하시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1월 이 반등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주는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린산업 전체 중에서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만 배터리만 급등을 그냥 했고요. 네. 아직 이제 풍력, 태양광 또는 이제 수소 같은 업체들은 주가 상승 그다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반등으로 이어질까요? 외국인 매수세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대부분 다 차익 거래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수급과 관련된 자금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떤 그 재료를 의미 보고 있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예, 요즘 이제 배터리주들의 주가 상승이 대부분 이제 숏 스퀴징, 예. 그러니까 숏 커버링 이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수급에 그 열광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온다고 무조건 주가 오르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주 관심을 다시 끄는 게 이유가 미국처럼 IRA법처럼 뭐 넷제로 산업법이라고 했나요? 이걸 네.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것이 현지 공장을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유럽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IRA가 이제 올해부터 가동이 되고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유럽은 아직 없었는데 미국이 이제 해서 공장을 다 사실은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미국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도 이제 IRA를 도입을 하는 것을 이제 확정은 했고요. 3월부터 주요 현안들을 논의를 해서 예. 아마 연내 하면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보조금을 뿌려주는 쪽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유럽에 직접 공장을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럽에 공장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까? 이쪽 분야에? 그린 산업 전체 중에서는 뭐 배터리는 많이 있고요. 예, 예. 풍력 태양광 중에서는 CS윈드 하나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직접 공장이 있는 데는 CS윈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픽으로 꼽으신 게 지금 CS 윈드인가요? 신재생 그렇습니다. 에너지죠? 네, 당연히 뭐 CS윈드고요. CS윈드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을 투자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다 이제 정상화돼서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올해. 그래서 쭉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따끈따끈한 말씀 하나 드리면 어제 제가 예. 탐방을 갔다 왔는데 CS윈드가 최근에 이제 고객들하고 판가 인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하고 판가 인상을 올해도 일부 했고 내년도는 굉장히 큰 폭으로 판가 인상을 하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좋다는 것이 말이 아니고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4분기 어닝 쇼크는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다 터키 쪽에서 발생했는데 예. 터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회계라는 걸 적용을 해서 과거에 했던 이 재무제표들을 다 다시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4분기에만 140억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CS윈드는 모든 매출액을 유로 기준으로 합니다. 유로 기준으로 하고 대신 임금 노동자들한테 임금은 터키 리라로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가 되게 마진이 높은 그렇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어떤 그 회계적인 일회성 이슈만 지나가면 올해부터는 거기가 다시 이제 고성장을 하는 이제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한 이사님이 리포트를 통해서 CS 윈드가 올해는 미국에서 내년부터는 해상 풍력발 이익 성장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설명 좀 해주시죠. 올해는 그 베스타스라는 글로벌 1위 터빈 메이커의 공장을 인수한 거거든요. 타워 공장을. 그 회사와의 장기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이제 GE라는 미국의 1위 예. 업체하고의 계약을 해서 GE의 물량이 추가가 되고요. 해상 풍력은 지멘스하고 작년에
4조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매출액이 나옵니다. 연평균 한 6천억씩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내년에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는 이슈가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많이 보도도 됐고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사큐의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작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른 거 많이 빠질 때 버텼잖아요. 풍력주가 괜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진 종목으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오르고 이건 좀 소외된 거죠.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유럽과 미국의 수요 증가가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쪽 이 재생에너지 쪽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지금 좀 사모으시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CS 윈드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저희 12만 원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CS 윈드는 글로벌 1위 회사고요. 판가를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하는 거로 봤을 때는 사실은 판가 전가력이 있을 정도로 을의 위치는 아닌 그렇죠.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그 향후 보이는 기간에만 해도 최소 3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10조까지는 성장을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CS윈드에 대해서는 계속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솔루션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IRA 상에서 미국의 태양광의 일관된 생산 체계,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를 다 구축한 회사는 하나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는 좀 타입이 달라서 그건 제외하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1.7기가의 생산 캐파를 미국에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8.4기가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미국 그것도 이제 대부분 다 미국의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면서 이제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가 좋죠. 근데 작년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원래는 사실은 20기가 이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딜레이들이 있으면서 12기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올해는 사실은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설치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자꾸 수급들이 좀 꼬이면서 주가 퍼포먼스는 좀 약한 편인데 뭐 저는 별로 태양광 쪽에서의 펀더멘탈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화학 쪽 부분 쪽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 이거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다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얼마나 실적 숫자로 반영되느냐 이것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하나솔루션도 목표 주가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하지 않고 화학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에 커버합니다. 화학적으로 또 분류가 되는 거죠. 네. 자, 수소 쪽도 한번 볼까요? 유럽과 미국에도 수소 인프라 확충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IRA하고 인프라 부양안 안에 미국은 수소의 생산과 인프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네, 올해부터 주게 되고요. 유럽도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제일 어려운 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서 캐내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드는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수산업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 단에 차하고 발전 쪽에만 줬는데 사실은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부터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럽,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작년 내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에 지금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소 전지 차량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이 저 승용차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승용차는 좀 제한적이고요. 승용차 안에서도 좀 큰 타입들 있잖아요. 밴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개발하는 데 꽤 있고요. 대부분 다 상용차 쪽으로 가게 되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주요국들 뭐 우리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이 방향은 2035년까지 뭐 내연기관차 신차를 안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유럽은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상용차는 물론 조금 더 여유 기간을 신차를 더 이상 안 네, 신차 안 기준으로 되는 봤을 때는 거죠? 금지가 되고요. 미국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바이든 정부의 목표가 그 50% 2030년까지 신차 기준으로 50%를 갖다가 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예.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제 추정으로 따르면 2030년도가 한 7% 정도 신차 기준 그 판매량이 예.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커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성장 초기 국면은 지났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12% 정도 차지를 했거든요. 일종의 J커브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처음에 시작은 좀 어렵지만은 이게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가면은 네. 상당히 높은 각도로 올라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자,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는데 네. 수소 쪽에 탑픽을 꼽으신다면요? 대형주는 두산 피오셀이고요. 두산 피오셀은 국내에만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진출을 했고요. 올해부터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중동하고 일부 호주 지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가 글로벌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또 더 재미있습니다. 영풍정밀이라는 종목이고요. 영풍정밀이요. 제가 이제 수소 생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글로벌리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수소 생산이 수전에 설비하고 그리고 이 만든 수소를 갖다가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이송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모니아는 이미 지금 인프라가 깔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펌프와 밸브가 많이 필요한데 영풍정밀이 이제 그 펌프와 밸브를 만듭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고려아연의 관계사인데 예. 고려아연이 이미 호주에서 이 암모니아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그래서 펌프와 밸브 업체들이 굉장히 고밸류에이션입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장주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회사가 굉장히 수주가 많이 증가했어요. 펌프 밸브 주물이 100%인 회사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수주가 많이 증가해서 올해도 지금 수주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뭐 화학 공장들의 S-오일의 구조 프로젝트가 또 예. 화학 공장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업으로만도 기존의 본업으로도 실적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배터리 소재 공장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공장들의 펌프 밸브 때문에 회사가 좀 재평가되는 올해 이제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뭐 현대로템에서 뭐 수소로 가는 장갑차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예요? 뭐 장갑차뿐만 아니고요. 트램, 그러니까 기차, 트램. 그러니까 네. 좀 무거운 이동 수단들은 배터리로 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네. 수소로 하자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뭐 글로벌리 첫 수소 비행기, 예. 수소 비행기들이 시험 비행을 지금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그만 비행기들은 아마 배터리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대형 상업화 비행기들은 대부분 다 수소로 전환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수소가 있습니다. 잘 상용화된다면 뭐 궁극의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소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니까요. 탄소 중립은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렇죠. 하여튼 이 탄소 중립이란 건 지금 말씀하신 전기차나 그렇죠.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네. 수소라든지 이거 아주 잘 믹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올 상반기 그동안 상대적으로 올 들어서는 좀 부진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낮고 네. 실적들도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 IRA 효과가 나오고 내년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누적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좀 주가는 부진하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좀 편안하게 가지고 계신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좀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예. 좋은 또 투자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하도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쫓아가기 힘든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